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올해 62세가 된 평범한 여성입니다. 평생을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2년 전 은퇴했어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나이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데이팅 앱으로 낯선 남자를 만났다니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지며 늘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온 제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친구와의 한 번의 술자리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이야. 여행지에서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진짜였나 봐요. 은퇴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함께 근무했던 친구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오랜만에 만나서 술 한잔 할래? 요즘 너무 심심해서 미칠 것 같아. 친구의 목소리에 반가움이 묻어났어요. 코로나 이후로 만남이 뜸해졌던 터라 저도 기분이 좋았죠.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와인바에서 만났어요. 미경, 수진, 그리고 혜리까지 모두 대학병원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들이죠. 각자의 노후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경이는 손주 돌보기로 바쁘다고 했고, 수진이는 다양한 취미를 즐기며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혜리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너희들 요즘은 우리 나이 돼도 소개팅 앱 많이 쓴대. 난 벌써 한 달째 쓰고 있는데 재미있더라고.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어요. 60대가 소개팅 앱을 사용한다니 저희에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아니, 무슨 그런 거 하면 자식들이 뭐라 안 그래? 제가 놀라 물었어요. 누가 알겠어. 우리도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외롭게 살 필요 있어? 혜리의 대답에 우리는 한참을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그날 밤 술에 취한 친구들은 제 핸드폰을 빼앗아 데이팅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처음에는 단호히 거부했지만 점점 호기심이 생겼어요. 내 나이에 무슨, 난 그런 거 안 해. 강하게 거부하면서도 친구들이 제 프로필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묘한 설렘이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핸드폰을 보니 앱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삭제하려다가 열어봤어요. 화면에는 나이 지긋한 몇몇 신사들의 프로필이 보였고, 저는 잠시 구경만 하고 앱을 닫았어요.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앱은 삭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어요. 아직은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친구들과의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겨두려 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미경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서연아, 우리 남해로 여행 가자. 이번 주말에 다들 시간 된대. 미경의 제안은 활력소가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여행다운 여행을 가지 못했던 터라 설렘이 밀려왔어요. 우리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이틀 전 갑자기 수진이 연락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한데 내가 여행 못 갈 것 같아.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몸살았나 봐. 하루가 지나 혜리도 가족 행사 때문에 못 간다고 했고, 여행 전날 아침에는 미경까지 딸의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취소했어요. 결국 4명으로 계획했던 여행에 저 혼자만 남게 되었어요. 잠시 여행을 취소할까 고민했지만 이미 펜션 예약금도 지불했고 계획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던 터라 아쉬움이 컸어요. 이제 와서 취소하기는 아깝잖아. 그냥 혼자라도 다녀올래? 전화기 너머로
미경이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 다녀올게. 걱정 마. 용기를 내어 결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기차표를 예매하고 남해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4시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미리 예약해 둔 펜션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인상적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남해의 바다는 평화로웠어요. 햇살이 수면 위에 반짝이며 금빛을 만들고 있었죠. 바다를 바라보니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하자 배가 고파졌어요. 저녁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원래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유명한 해산물 식당에 가기로 했었는데 혼자서는 그곳에 가기가 망설여졌어요. 펜션 주인에게 혼자 가기 좋은 식당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혼자 오신 손님은 드물어서 대부분 식당들이 2인분부터 받거든요. 특히 이 근처 유명한 바다의 맛. 식당은 게장 정식이 유명한데 최소 2인분부터 주문해야 해요. 주인의 말에 더욱 난감해졌어요. 방으로 돌아와 배달앱을 살펴봤지만 이 지역은 배달이 잘 되지 않는 듯 했어요. 혼자서 뭘 먹지?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을 때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인가 싶어 확인해 보니 지난번 술자리에서 설치했던 데이팅 앱이었어요. 앱을 열어보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 한적한 남해의 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크로를 내리던 중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혹시 이 앱으로 함께 식사할 사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배고픔이 점점 심해지고 게장 정식에 대한 욕구가 커져갈수록 그 생각이 더 진지하게 느껴졌어요. 용기를 내어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작성했어요. 남해 바다의 맛 식당에서 게장 정식 함께 드실 분 계신가요? 혼자 여행 중인데 2인분부터 주문이 가능해서요. 식사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편안한 식사 자리였으면 합니다. 그 글을 올리고 나서 바로 후회가 밀려왔어요. 내가 미쳤나? 낯선 사람과 식사를 하겠다고. 삭제하려고 앱을 다시 열었을 때 놀랍게도 이미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혼자 남해 여행 중입니다. 게장 정식 정말 유명하죠. 저도 먹고 싶었는데 2인분부터라 포기하고 있었어요. 함께 식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정민호라는 이름의 64세 남성이었어요. 프로필 사진을 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신사였어요. 모르는 사람과 만나도 괜찮을까? 하지만 어차피 공개된 식당에서의 만남이고 단지 식사만 같이 하는 것이니 큰 위험은 없을 것 같았어요. 손이 떨리는 것을 참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답장 감사합니다. 7시에 식당 앞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좋습니다. 7시에 식당 앞에서 뵙겠습니다. 회색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을게요. 메시지를 확인하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62세의 나이에 데이팅 앱으로 만난 사람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게 맞는 일일까 고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설렘이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서둘러 준비를 시작했어요. 간단하게 화장을 고치고 가져온 옷 중에서 가장 단정한 블라우스로 갈아입었어요. 저는 예정된 시간보다 10분 일찍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긴장한 탓인지 발걸음이 빨랐거든요. 식당 입구에서
회색 셔츠를 입은 남성을 찾아 주변을 살폈어요. 잠시 후 정확히 7시에 한 남성이 식당 앞에 도착했어요. 프로필 사진보다 실제 모습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혹시 김서연님이신가요?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정민호 님이시죠?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좋았어요. 단정한 옷차림과 예의 바른 태도가 신뢰감을 주었어요. 먼저 와 계셨네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어색한 침묵을 피하기 위해 날씨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였고 넓은 창문 너머로 어둑해진 바다가 보였어요. 메뉴를 살펴보며 게장 정식을 주문했어요. 주문을 마치고 나니 다시 어색함이 찾아왔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혼자 여행 중이시라고 하셨죠? 남해는 처음이신가요? 네. 사실 친구들과 함께 오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다들 못 오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 오게 됐죠. 저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대학 동창회 모임으로 왔다가 친구들이 가 급한 일로 서울로 돌아가서 혼자 남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우리는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것이 첫 번째 공통점이었죠. 각자의 직업으로 이야기가 이어졌어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다고요? 정말 존경스러운 직업이네요. 별 말씀을요. 정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즐겁더라고요. 그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학문에 대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우리 모두 평생을 남을 위해 사는 직업에 종사했다는 것이었어요. 음식이 나왔고 그는 능숙하게 게장을 손질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번 손질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살이 깔끔하게 발라져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혼자였다면 이런 음식은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러게요. 좋은 인연이 됐네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우리는 비슷한 세대의 사람들로서 공유할 수 있는 추억들이 많았어요. 70년대 대학생 시절의 이야기, 80년대 격동의 시기를 지나온 경험, 자녀를 키우며 겪었던 어려움과 기쁨. 아이들은 다 키우셨어요? 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손주도 셋이에요. 저도 딸 둘이 있어요. 큰 딸은 미국에 살고 작은 딸은 부산에서 살고 있어요. 손주들은 가끔 볼 수 있어 다행이죠. 또 다른 공통점이 발견되었어요. 우리 모두 자녀들이 독립해 나가고 홀로 남겨진 빈둥지 증후군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그가 먼저 지갑을 꺼냈어요. 오늘은 제가 대접할게요.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져 고마움을 표했어요. 식당을 나서며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닷가 산책로를 향해 걸었어요. 이제 더 이상 어색함은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했어요. 밤하늘에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어 주변은 은은한 달빛으로 환했어요. 불어오는 바람은 선선했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어요. 바다가 정말 아름답네요. 민호 씨의 말에 저도 동의했어요. 남해의 밤바다는 서울의 번잡함과는
다른 고요한 평화로움을 선사했어요. 혹시 조금 더 바다를 걸어볼까요? 이렇게 좋은 달빛을 놓치기 아쉬워서요. 제 제안에 민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동의했어요. 우리는 해변가 산책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었지만 대화가 깊어질수록 그 거리는 점점 좁혀졌어요. 오늘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서연 씨를 만나서요. 그의 진솔한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나이 들어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식사했다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을 테니까요. 달빛 아래 걸으며 우리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되었다고 했고, 저는 8년 전 이혼 후 혼자 지내고 있다고 말했어요. 둘 다 삶의 쓸쓸함과 외로움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모래사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바다 위에 반짝이는 길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 마치 동화 속 장면 같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네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만나다니. 민호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모래사장에 앉아 별을 보며 이야기를 계속 나눴어요. 그의 손이 우연히 제 손에 닿았을 때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가고 바람이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제가 몸을 떨자 민호 씨가 자신의 재킷을 벗어 제 어깨에 둘러주었어요. 그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더욱 끌렸어요. 이제 들어가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숙소가 어디신가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근처 펜션에 묵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 가도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가시게 할 수 없어요. 저도 같은 방향이니까요. 우리는 펜션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우리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어요. 펜션 입구에 도착했을 때 헤어짐의 순간이 왔어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일도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마주 보고 서 있는데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그의 눈빛이 저를 향했고 저도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괜찮으시다면 제 방에서 커피 한 잔 더 하실래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어요. 이런 제안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마음이 먼저 움직인 것 같았어요. 좋아요. 오늘의 여운을 조금 더 느끼고 싶네요. 함께 제 방으로 올라갔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웠어요. 전기 포트로 물을 끓이며 커피를 준비했어요. 손이 약간 떨렸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바다를 바라봤어요. 달빛이 물결 위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감정처럼 일렁였어요.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왔고 어느새 우리의 어깨가 맞닿아 있었어요. 그가 부드럽게 제 이름을 불렀어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천천히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설렘과 떨림이 온몸을 감쌌어요. 그의 키스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오래된 악기를 다시 연주하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은 서서히 깊어져 갔어요. 괜찮냐며 그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룻밤을 보냈어요. 62세의 나이에
다시 느끼는 친밀함과 설렘은 젊은 시절과는 또 다른 깊이와 의미가 있었어요. 서로의 주름진 피부와 흰 머리카락은 우리가 걸어온 인생의 흔적이었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랑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따스한 온기 속에서 눈을 떴어요. 옆에 누워있는 민호 씨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화롭게 자는 그의 모습은 마치 소년처럼 순수해 보였어요. 어젯밤의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지만 곧 따뜻한 감정으로 바뀌었어요. 60대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얼굴에는 어젯밤의 설렘이 아직 남아 있었고, 눈빛은 생기가 돌고 있었어요.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나왔을 때 민호 씨는 이미 깨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이 묻어 있었어요. 어젯밤의 열정 뒤에 찾아온 현실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네, 좋은 아침이에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어젯밤에는 그토록 자연스러웠던 대화가 아침이 되니 왠지 어색해졌어요.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작은 동작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커피를 권했어요. 그는 고맙다며 받아들였고, 우리는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아침 바다는 어젯밤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햇살이 반짝이는 물결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어젯밤 정말 특별했다며 민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랜만에 느껴본 감정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특별한 하룻밤을 보냈지만 이제는 각자의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냐며 제가 물었어요. 사실 오늘 오후에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내일 중요한 강의가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저도 오늘 오후 기차를 예약해 두었어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두 사람 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누구도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고 민호 씨는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 짐을 챙겨야 한다고 했어요. 그는 옷을 갈아입고 문 앞에 서서 망설이는 듯 했어요. 어젯밤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연 씨를 만나게 되어 기뻤어요. 저도요.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 가볍게 입맞춤을 했어요. 그것은 작별의 키스였고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문득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대로 보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번호를 교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급하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지만 그는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괜찮아. 데이팅 앱으로 연락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방으로 돌아왔지만 막상 앱을 열어보니 그의 프로필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행 중이었던 우리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면서 서로를 찾을 수 없게 된 것 같았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그 특별했던 하룻밤을 인생의 작은 에피소드로 여기려 노력했어요. 평생 봉사하는 삶을 살았던 제게 주어진 작은 선물. 그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오랜 간호사 동료였던 소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역 문화센터에 세계 문화를 통해 바라본 노년의 삶이라는 강연이 있는데 같이 가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집에만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새로운 것을 보고 듣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강연 당일 저는 별다른 기대 없이 지역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작은 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저희는 겨우 뒷자리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프로그램을 보니 오늘 강연자는 세계문화 콘텐츠 학과 정민호 교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민호, 같은 이름이네. 잠시 그 이름에 눈길이 갔지만 단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남해에서 만난 민호 씨는 그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다고만 했지. 대학 교수라고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강당의 불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어요. 사회자가 나와 오늘의 강연자를 소개했어요. 오늘 강연을 맡아 주실 분은 국내의 다양한 문화 콘텐츠 연구의 권위자이신 정민호 교수님입니다.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세계 문화 콘텐츠 학과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최근에는 노년층의 문화 활동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 남성이 무대에 올라섰을 때 저는 숨을 멈췄어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한 달 전 남해에서 만났던 그 민호 씨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지만 틀림없이 그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민호 교수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남해에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그 부드러운 목소리, 그 따뜻한 미소, 틀림없이 그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어요. 손을 들고 질문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떨리는 마음에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감사 인사를 전하고 강연회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친구에게 선생님께 인사하고 온다 말하고 저는 천천히 강단 쪽으로 걸어갔어요.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은 땀으로 축축했어요. 마침내 그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게 되었어요. 그는 한 참석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아직 저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때 마치 제 시선을 느낀 듯 그가 고개를 돌렸어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그리고 이내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미소가 번졌어요. 서연 씨, 그의 입에서 제 이름이 나오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는 자신과 대화하던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게 다가왔어요. 정말 서연 씨 맞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달 동안 그렇게 찾아 헤맸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운명적인 재회 이후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어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고 다음 날 만나 지난 한 달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서연 씨를 찾으려고 앱도 다시 설치하고 심지어 남의 펜션에도 전화해봤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아무 정보도 얻을 수 없었어요. 민호 씨의 고백에 가슴이 떨렸어요. 그도 저처럼 서로를 찾아 헤맸다니 정말 특별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규칙적으로 만남을 이어갔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함께 방문했어요. 민호 씨는 세계 문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전시품 하나하나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나눴어요. 점차 만남의 빈도가 늘어났어요. 주말마다 한강변을 산책하기도 하고, 가끔은 그의 대학 캠퍼스를 거닐기도 했어요. 2달쯤 지났을 때 그는 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생활 공간을 보니 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가족에게도 관계를 조금씩 알려갔어요. 처음에는 그저 친구라고 소개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특별한 사이임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의 딸은 처음에 의아해했지만 저를 만나본 후에는 따뜻하게 받아주었어요. 제 아들과 딸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민호 씨의 진중한 모습을 보고 안심했답니다. 우리는 함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국내 여행지부터 시작해 점차 해외로 범위를 넓혀갔어요. 베트남의 하롱베이에서 본 일출, 터키 카파도키아의 열기구 여행, 그리스 산토리니의 눈부신 바다.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추억이 되었어요.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우리는 한강변 벚꽃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의 마음처럼 설레었어요. 서연 씨,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민호 씨의 조용한 제안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평생 혼자 살아온 제게 누군가와 공간을 공유한다는 것은 큰 변화였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라면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어요.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눈 끝에 서로의 공간을 유지하면서도 주말에는 함께 지내는 방식을 선택했어요. 완전한 동거도 완전한 독립도 아닌 우리만의 방식이었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민호 씨는 제게 작은 반지를 건넸어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실버 반지였어요. 법적인 결혼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는 생애 반려자가 되어주세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60대에 들어선 저에게 찾아온 이 행복은 정말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어요. 우리의 이야기가 지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비슷한 연령대의 여러분들이 조언을 구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어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질문들을 받으며 제가 깨달은 것은 사랑과 인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용기 있게 자신의 마음을 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후반부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더 감동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